네, 안녕하세요.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 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위원장 유상근 인사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설명을 잠깐 얘기 드릴게요.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 이름에서 아시는 것처럼 88년 서울올림픽을 위해서 만들어진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88년 서울올림픽에서 선수와 기자들이 묵었던 아파트이기 때문에 선수 기자촌이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아파트는 5,540세대 규모고요. 동개수로는 122개 동이고 획지 면적으로는 15만 평에 달하는 엄청난 대규모 단지입니다. 둔촌주공이 과거에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이라고 했는데, 우리 아파트 마찬가지로 단군 이래 또 다른 새로운 최대 규모 재건축이 될 예정입니다. 현황 용적률은 약 158%고요. 재건축 후에 용적률은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건축 후에 용적률을 얼마로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 주민설문 투표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약 270% 정도 선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단계는 이제 막 11월 18일자로 추진위원회가 구성 승인이 됐고요. 이제 앞으로 주민총회를 개최를 하려고 준비 중이고, 또한 이제 큰 이벤트로 얘기한다면 설계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계사를 보통 이제 선정을 할 때 규모가 크다 보면 여러 설계사들이 협업을 통해서 소위 컨소시엄이라고 하거든요. 컨소시엄을 통해서 컨소시엄을 허용하면서 입찰을 내는데, 그러면 보통 한 2개사 정도가 입찰에 참여를 해서 경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남들과 다른 창의적인 그리고 혁신적인 안들을 받아보기 위해서 컨소시엄을 허용하지 않고 모든 설계사들이 자유롭게 참여를 해라 라는 취지로 문호를 상당히 개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적어도 4-5개 이상 설계사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우리나라 아파트 공동주택에 있어서 새로운 획을 긋는 설계를 마음껏 창의적으로 발휘하고 시도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문호를 열어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분담금이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문제인데, 내가 지금 10년 뒤에 자녀의 학비가 얼마가 들 거냐, 애를 낳기도 전에 10년 뒤에 자녀의 학비가 얼마나 들 거냐라는 거랑 괴리감 있는 질문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 그때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10년 뒤에 애가 공부를 잘할지 못할지도 모르고, 그러면 내가 공부를 잘하면 교육비가 많이 들거든. 공부를 좀 덜 하면 체육적으로 한다 그러면 교육비가 조금 더 덜 들 수도 있고 많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게 맞다라고 해서 뭔가 분담금을 예상하기는 어렵고, 근데 한 가지 좀 이제 의미 있는 건 뭐냐면, 공사비가 오른다라고 해서 언론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슈화되고가 있어요. 그럼 그 문제의 본질은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문제의 본질은 과거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과거에 우리 애는 공부를 못할 거야 라고 가정을 하고 예산을 짜고 해놨는데, 애가 갑자기 공부를 잘해, 교육비가 많이 들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과거에는 애가 공부를 못할 것 같아서 그 자녀 미래 계획을 할 때 자녀의 교육비를 뭐 월 100만 원만 책정을 했어. 근데 애가 공부를 잘하면서 200만 원, 300만 원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책정을 했을 때는 커뮤니티 시설 고급화에 대한 게 니즈가 별로 없었어요. 그거를 소규모로 계획을 했다가 이제 와서 늘리려니까 분담금이 아파트 자재도 그렇고 모든 걸 다 늘리니까 엄청난 비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문제인데, 우리 아파트는 이제 시작 단계여서 사실 그 계획을 하기 전 단계거든요. 상당히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서 충분히 대비하고 할 수 있는 문제여서, 동일평 이동할 때 분담금이 얼마가 될 거냐, 이거는 굉장히 자유로운 문제예요. 어떤 조합원은 나는 인테리어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면 분담금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호텔급 이상으로 수준으로 아파트를 대하는 집을 원해 라고 하면 그 정도 자재와 뭔가를 하려면 1, 2억을 부담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는 정해진 바는 없지만 상당히 유동적이고 열려있다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언론사나 아니면 그걸 공부 못한다라고 가정했던 아파트 단지들에서 억대 분담금 나온다고 하니까 그게 이슈화돼서 마치 일반화의 오류가 생긴 것처럼 모든 아파트가 그렇게 문제가 생길 거라고 우려하는데, 어떻게 조합 지도부가 그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잡아가지고 최저가에 갖고 올 거냐의 문제만 남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는 저의 능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참고할 벤치마킹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해외에도 별로 없어요. 제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거는 공동주택 아파트가 아닙니다. 그럼 어딜까요? 호텔입니다. 호텔이 전 세계적으로 좋은 호텔들을 가보시면 건물의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상업적인 건물이고 돈에 대해서 자유롭고 5성급 이상 호텔은 건물 디자인도 정말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또한 건물 내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고급화가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아파트들은 벤치마킹 할 대상 하나도 없고 호텔을 벤치마킹 하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재건축의 한 획이 새로 그어질 거라고 저는 당당하게 자신 있게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둔촌주공의 재건축 과정들을 보면 사실은 이제 매끄럽지가 않았어요. 시기상 참 운때가 안 맞았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편안한 말일 것 같아요. 부동산 침체기에서 기간이 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간접 비용이 증가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걸 이후로 이제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둔촌주공 같은 재건축은 하지 말자. 그 과정 자체가 매끄럽지 못했고 순탄하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시세는 굉장히 좋고 하지만 그 재건축의 과정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포인트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요인은요, 제 자랑 같습니다만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민들에게 정말로 진심으로 다해서 단순하게 나중에 나는 위원장 조합장이 될 거야 라는 사심이 드러났다라면 주민분들이 저를 이렇게 전폭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제 자리에 대한 욕심도 없었고 우리 아파트를 좋게 만드는 데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마음껏 활용하자라고 해서 정말 사심 없이 하나하나를 오랜 시간 동안 정성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분들이 저 사람을 믿어도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압도적인 속도로 동의서를 제출해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구체적인 수치도 좀 얘기를 해줄 수 있다면 네. 어떻게 될까요? 50% 동의율을 일주일 만에 달성을 했어요. 근데 이 50%라는 숫자는 그냥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50%는 누구나 작은 아파트 단지에서는 금방 달성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3,000장의 동의서를 일주일 만에 받았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깨지 못하는 기록이 될 거고요. 또 하나를 얘기를 들으면 한 달 만에 75% 동의서 4,300장을 30일 만에 거뒀거든요. 4,300장이라는 거는 목동에 몇 개 단지를 합쳐도 그 동의서는 못 만들어내는, 자신 있게 얘기한다고 하면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는 4,300장의 동의서를 단 30일 만에 거뒀다. 그만큼 재건축 열의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느 단지도 우리 아파트 기록은 깨지 못할 겁니다. 기존의 방식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구에서 진행을 하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도 정말 장점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아파트 같이 기존에 저희들의 역량들이 충분하고 다툼 없고 주민분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재건축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거 자체가 시간의 로스거든요. 그게 대략 7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시간의 로스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주민자율 첫 번째 1호가 돼서 서울시에서 요구했던 게 주민 간의 다툼이 없고 주민 역량이 충분한 단지는 주민들을 알아서 자율적으로 해도 된다라는 제도를 개선을 했는데 그거의 첫 수혜로서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주민자율 1호가로 선정이 됐고요. 선정되자마자 동의서를 일주일 만에 50%를 걷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 기간의 단축을 따진다면 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는 단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조합원들 동의율이 70%를 넘겨야 돼요. 근데 그거는 이미 75%를 넘겨서 77%에 닿기 때문에 허들은 다 넘었다. 이미 조합 설립 충족은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지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행정적인 요건이 맞아야 되는데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나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 때문에 기간은 내년 여름쯤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내년 6월에는 서울시 지방선거랑 모든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행정적인 업무들은 다 처리가 될 거고 그래서 조합 설립의 목표를 내년 여름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갈등은 사실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단편적으로 제가 어떤 것들을 이거는 우리 아파트에서 이제 의견이 다양하게 나뉠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분석을 해서 제가 유튜브로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면서 의사결정들을 묻는 편이고요. 가장 민감한 이슈였던 이제 재건축의 사업성의 바로미터인 재건축 후의 용적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주민 설문투표를 통해 갖고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첨예하게 갈등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충분히 안내드리고 설문 투표를 거쳐서 정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의 문제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선택하실 수 있게 한다라면 그 갈등의 폭은 많이 줄어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안이 생길 때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조합원들한테 미리 안내를 드리고 그걸로 인해서 피드백을 또 받아보고 업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갈등은 우리가 아파트는 딴 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적을 거라고 자신 있게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건축 철학입니다. 건축의 본질이 가져야 되는 건축이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건축적인 양식과 아름다움이에요. 그게 건축물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이 상당 부분 잊고 있는 거 하나가 건물의 기능만 바라보고 있지 건물이 갖고 있는 건축의 예술을 다 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기능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제 로봇 프렌들리, 로봇을 얼마나 잘 활용할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로봇 프렌들리라고 하면 좀 이제 아직까지는 먼 미래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챗GPT가 다 모든 사람들 다 쓰고 있거든요. 이거를 좀 다르게 영어로 하면 요즘에는 피지컬 AI라고 부르고 있어요. 일상생활에 있는 물리적인 AI 기능들을 생각하는 그게 로봇입니다. 그래서 로봇을 우리 생활과 얼마나 밀접하게 로봇을 받아들이고 준비를 할 거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한 가지는 얼마나 고급화할 거냐라는 게 변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급화에 대한 것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고급화의 니즈는 점점 더 올라갈 거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중산층 이상들은 점점 고급화가 돼서 집의 평수도 점점 커지고 이런 것들을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34평이 아니라 34평 내에서도 굉장히 고급화가 일어날 거고, 평형이 증가되면서 고급화 니즈가 더 커질 거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벤치마킹을 할 때 저는 그래서 호텔을 바라보고 있어요. 기존의 공동주택 아파트에서는 그만큼의 고급화는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았고, 호텔을 벤치마킹해서 호텔에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시공사도 단독 경쟁을 하게끔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면 이 또한 우리나라에서 사상 처음으로 벌어진 일이죠. 역대 최대 규모의 시공사 전쟁이 내후년에는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통기획 자문 방식은 기존과 다르게 절차 진행 과정 중에 좀 명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일반 방식에 있어서는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보완 또는 보류 요청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디 부분이 마음에 드는 심의에서 보완이 필요한지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자문 방식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를 줘요. 서울시가 그런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주다 보니까 대응하기가 굉장히 좀 대응하기 편하고 속도도 빨리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나간다 라는 거에 있어서 두 가지 워딩이 떠올라요. 속도냐, 고급하냐. 근데 앞서 나간다 라고 하면 대부분 속도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왜 다 속도만 생각하지? 라는 생각이에요. 속도가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얼마나 고급할 거에 대해서 다들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저는 속도도 정말 중요하지만 고급화에 대한 것도 정말 중요하다. 그 두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다들 속도 경쟁만 하고 있다 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 정말 앞으로 주목받는 단지가 될 거고요. 지켜봐 주시면 우리나라의 새로운 한 획을 긋는 아파트에 대해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